미성년자 음주의 경우 업주는 처벌을 받지만 미성년자는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50만 원 정도의 경미한 벌금형에도 불구하고 영업주들은 그 영업장의 폐업을 고려할 정도의 과중한 처분인 영업정지를 받는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리뷰하는 변호사 안병준입니다. 요즘 미성년자들이 식당에서 음주 후에 영수증에 돈을 내지 않겠다고 편지를 쓴 사건이 이슈화 되면서 미성년자의 음주 먹튀 및 셀프 음주 신고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SBS 8시 뉴스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고 이에 대한 짧은 인터뷰를 했었는데 인터뷰까지 한 김에 미성년자가 식당에서 음주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와 이와 관련한 궁금증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음주와 관련해서 이 영상 하나만 보셔도 될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을 때 사업주에게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별개로 내려지게 됩니다. 그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영업허가를 취소당할 수 있습니다. 1차 위반은 2개월, 2차 위반은 3개월, 3차 위반은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가 현재 행정처분의 기준입니다. 가장 많이 질문받는 내용입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온 테이블에 줄을 제공한 경우 사업주가 처벌을 받느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부모가 자녀에게 술을 마시게 했다. 바로 처벌 대상입니다. 미성년자가 절대 술을 마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장님들이 부모님들한테 신신당부를 해도 술을 어른한테 배우는 거야 하면서 한 잔씩 주는 부모님들 꼭 있습니다. 이런 경우 추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억울한 점을 소명해서 구제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 힘겹습니다. 부모에게만 술을 제공하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주는지 계속 체크하고 주셔야 되는데, 아니 바빠 죽겠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술을 먹지 않고 단순히 동성만 한 경우에도 현행법 해석상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이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성인에게만 주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까지 처벌하면 자영업자 다 죽으란 소리죠. 이렇게 억울하게 판매자가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이러한 경우 동석한 미성년자에게 술을 권유하는 성인을 처벌하고 업주는 면책하게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현재 발의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거 유사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역시 국회를 통과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었습니다만 요즘 현재 분위기를 보면 통과할 것 같기도 합니다. 미성년자 주류 판매가 적발된 경우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검찰로 송치하는 과정에서 관할 시군청에 통보가 되어 행정처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형사처벌, 그러니까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경우에 적발된 걸 처음이라면 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벌금형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업주의 평소 노력, 반성의 정도, 위반 당시 상황 등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검찰 기소유예,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도 가능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 받은 경우에 또는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정도, 아주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행정처분, 즉 영업정지 기간이 2분의 1까지 감경될 수 있습니다. 1차 위반의 경우 보통 2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감경되면 영업정지에 가름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될 가능성 생깁니다. 결국 감경을 받으려면 경찰 조사를 받을 때가 제일 중요해요. 처음 수사 시 CCTV나 이런 직원의 진술 자료, 이런 소명 자료들을 잘 준비해서 경찰에게 억울한 점을 아주 상세히 설명해야 됩니다. 특히 이 경찰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요즘에는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들 역시 미성년자들이 워낙 악의적이고 교묘한 수법 많이 써서 이를 경험하면서 업주들의 억울한 사정 많이 참작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제발 경찰관에게 법이 잘못됐다고
욕하고 성질 좀 내지 마세요. 경찰관은 죄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일을 저는 현재 오봉집, 경화식당, 유미카치, 금성회관의 가맹점 본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봉집, 경화식당, 유미카치, 금성회관의 가맹점주님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꼭 저에게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환경처분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9년도 선량한 영업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신분증 위조 변조하고 도용하거나 폭행, 협박해서 청소년인 거 확인하기 못하게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행정처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편의점이나 슈퍼에는 적용되지가 않고 신분증 위조 변조 등을 이 사업주가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입증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법원의 인정 기준도 엄격해서 이 조항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년 동안은 3%도 안 됩니다. 이 면제받은 상황이. 형사법의 대원칙인 재형법정주의. 범죄와 형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현행법상 음주를 한 미성년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 음주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미성년자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단, 신분증을 위헌조해서 이를 행사하거나 타인의 신분증 도용하는 경우, 이럴 때는 공문서 위조 변조죄 및 동행사죄 또는 공문서 부정 행사죄 등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또한 무전취식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서 경범죄 처벌법 또는 사기죄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금액이 크지 않아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 사건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자영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여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자진 신고하는 경우, 이런 경우 판매자의 처벌 유예하고 구제할 방침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역시 관련법 개정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26일 주민등록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미성년자가 직접 처벌될 수 있는 근거가 추가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타인의 주민등록증 찍어서 사장님한테 이렇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영업주들 많이 속였었는데요. 그 사진, 그러니까 이미지 파일의 경우에는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들을 사용해도 공문서 부정 사용죄를 처벌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법 개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등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미성년자들의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속은 업주들의 피해가 정말 너무나 커지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음 당하면 단골 손님 뺏기고 직원들 새로 뽑아야 되고 월세 밀리고 2개월 영업정지. 이거 영업주들 입장에서는 정말 폐업 고려해야 됩니다. 정말 미성년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한 가정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기소유예 50만 원 수준의 경미한 벌금형에 해당해도 이 영업주들은 폐업을 고려할 정도의 과중한 행정처분인 영업정지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건 당연히 불합리하다고 여겨질 수밖에 없죠.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는 것이 형사처벌되는 범죄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술 한번 먹겠다고 하다가 전과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 업주에게 미성년자는 이유로 영업정지 협박을 하면서 돈을 내지 않으려던 아이들을 그 업주가 감금하고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성인들의 보복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영국은 미성년자를 직접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나라들은 우리나라처럼 술을 제공한 쪽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아닌 부모나 감독자에게도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역시 판매자 처벌이 더 과중합니다. 미성년자가 업주를 속이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업주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영업주의 책임만 강요하는 현행법은 분명 국내 법 감정과 괴리가 있습니다. 청소년의 보호와 영업주들의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법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또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준 변호사였습니다.